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제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1년 만에 똑같은 건물인데 1년 만에 거의 이제 40%가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억 꼬마 빌딩 1년 만에 건물주들도 비명이 터졌다. 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지난해 1월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 서대문구의 4층짜리 꼬마 빌딩이 지난달 24년 12월 달에 50억 원에 손바뀜이 됐다. 그러니까 80억짜리가 30억이 떨어진 50억인 거죠. 자, 근데 8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는 세금이 거의 5%인데 58에 40, 4억이죠? 그러면 85억입니다. 그러니까 35억을 까먹은 거예요. 거기다 또 중개수수료 내고 뭐하고 하면은 야, 거의 뭐 한 40억 지금 손실 본 거죠. 40억. 야, 진짜 참 허망하죠. 1년에 그냥 40억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끈 꼬마 빌딩이 완전히 지금 찬밥 신세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과 코로나 시기 2020년, 2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면은 간물주라고 했죠.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해서 간물주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 간물주가 이제는 완전히 벼락거지 신세가 지금 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 불황과 바로 임대 수익률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지금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건물주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이 지금 연체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대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게 지금 제 주변에도 건물 몇 채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게 전부 다 경매에 다 날라갔습니다. 경매로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레버리지를 지금 잘못 쓰셨던 분들은 완전히 지금 폭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지를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치고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경매에 매각 통계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경매 통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리치고.ai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니까 어때요?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경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2월달 24년 지금 12월달 기준으로 2,500건이 넘어섰어요. 자, 그런데 2,500건이 넘어선 경우는요,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 8월달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11년 요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자, 그런데 자, 지금 금융이 터진 것도 아닌데 훨씬 더 심각하죠. 자, 그래서 경매 건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도 지금 보시면 경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 좋다라고 하는 강남 서초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강남 서초도 어때요? 지금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경매, 지금 상업용 부동산 경매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경매 물건이 완전히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면 인기가 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각률이나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매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률이 별로 높지를 못하죠. 매각률이 지금 12월 달에 14% 정도. 100개의 지금 건물이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면요, 14개만 지금 매각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매각률 낮죠. 자, 그럼 매각가율은 얼마냐? 매각가율도 이제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낮은 수준이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53%, 거의 뭐예요? 감정가의 지금 반토막에 가까운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이 상업용 부동산 이 건물 가격보다 완전히 지금 거품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거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매 시장을 봐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내수 경기 침체와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투자자들한테 이제 완전히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공실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유의 거래 절벽 사태에 지금 들어갔는데, 상업용 부동산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연도별로 해서 상업용 빌딩의 거래량 지금 데이터인데, 연도별 거래량 데이터인데, 와, 이 데이터를 보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지금 2005년 이후로, 그래서 20년 동안 평균 거래량이요 13,462건입니다. 요게 서울만요, 서울만.
서울만 이렇게 10,000건이 넘는 엄청난 건물이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21년 코로나 광풍 모두가 미쳤을 때 이때. 그리고 요 이후로 지금 어떻게 돼요? 2022년에는 12,000건, 12,000건. 그 다음에 23년에는 8,000건 조금 넘죠? 0.8. 그 다음에 24년에는 어때요? 0.6, 6,000건 정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뚝뚝뚝. 이런 일은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한 번도 없던 일. 보이시죠? 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걸 연도별 지금 건물, 거래량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눈에 보이시죠? 자,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 왜?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사업용부동산 임장도 다니고 제가 해봤지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지금 매물로 나오는 게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요.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주분들이 여전히 가격을 지금 낮추질 않고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강남이라 강남 건물을 갖고 있으면 뭐 계속 오른다. 이런 소리만 지금 해대는 거죠. 예전 얘기.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가장 강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변화에 잘 적응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건물주가 예전에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건물주분들도 마인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건물 관련해서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소개도 받아서 저도 만나보고 같이 임장도 해봤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뭐 강남이라고 해서 뭐 2점 몇 프로, 3점 뭐 초반. 이게 말이 되는 수익률입니까? 예전에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던 시절에는 괜찮죠. 자, 그런데 지금 은행 이자만 해도 3% 먹고 지금 달러 예금하면 5%도 주는데 원금 손실 리스크도 하나도 없이 내가 1년에 5%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취득세 내야죠. 이 엄청난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또 관리하는데도 임차 채우고 뭐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중개수수료도 또 상당한 돈 내야죠. 자, 그런데 원금 손실 리스크까지 있어.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최소한 지금 은행에서 3% 이자 주면은 6에서 7% 수익률은 나와야 그래야 할까 말까 한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맞는 투자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투기의 광풍에서 잘못 베팅에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투기의 광풍에 휩싸여서 뭐 중국 펀드 투자하고 또 미국 주식 투자하고 건물 연끌하고 아파트 연끌하고 지산 연끌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잘못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각조각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의사결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자라면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상당 상승론자로 제가 바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년부터 저는 굉장히 기회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회는 빠르면 25년 아마 가을 연말부터 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냐? 자, 첫째, 임대 수익률을 나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 사겠다. 일단 이거부터가 저는 위험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투자 수단으로만 바라봐서 건물을 사시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싸고 수익률이 좋아. 수익률이 막 7%, 8%에다가 가격도 정말 싸졌어. 그러면 좋죠. 공실 리스크도 없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웬만큼 좋은데 아니면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실수예요. 내가 병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기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옥이 필요해. 내 건물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현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올해 연말, 내년 정도까지도 갈 거다. 그러면서 상당한 가격 조정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도 많아지고 있는 이 경매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몇십억은 그냥 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을 적절한 시기에 정말 싸게 사면 그냥 몇십억은 그냥 벌잖아요. 저도 굉장히 제가 친한 지인이 2017년에
더블 역세권에 바로 이제 이 구분상가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요게 한 100억이 안 되는 돈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야 이게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몇백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저는 빠르면 올해 연말 아마도 내년 즈음부터는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제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조만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도 제가 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주시면서 때를 보면서 기다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꼬마 빌딩에 지금 한파가 덮쳐가지고 지금 하풀이라고 하는 연남 서촌도 지금 금매가 속출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고금리, 지금 이중고에 폐업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촌의 공실률도 지금 2자릿수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으세요? 진짜 공실 많습니다. 그리고 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저도 저녁에 가끔 가보면은 정말 사람이 없는 상가가 정말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대출을 많이 껴서 사신 분들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물주가 진짜 길바닥에 나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모두가 코를 외치던 모두가 상승을 외치던 그런 시기에 이런 건물이나 어떤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사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뭐 시장의 코인이나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이 저는 버블의 거의 정점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모두가 환호하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돈 번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감에 또 빠져 있을 때 뭐예요? 이렇게 불운이 또 찾아옵니다. 2020년과 21년에 영끌해서 아니면 대출구에 많이 해서 건물 사신 분들이 이렇게 내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전부 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셨겠죠. 하지만 2,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지금 당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정도 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 말고 이 이후에 후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시면서 뭔가 근거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값을 지금 낮춘 꼬마 빌딩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80억짜리가 1년 만에 30억이 떨어져서 50억에도 거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가격을 과감하게 낮춰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건물주 분들도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이제는 하드웨어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 건물주야. 그냥 무조건 잘 되던 그런 시기는 저는 끝나지 않았나. 왜?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분들도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내가 건물이 있으면 내 건물이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이 아니라 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될까? 이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자도 좋고 건물주도 좋고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주도 그냥 나 건물주야 이렇게 뻐기던 시대는 끝났고 이 건물주분들도 서비스업의 마인드를 갖추신 이런 분들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